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8단 수강생과의 실전 바둑 레슨 장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치수는 정선의 덤 20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둑을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좌상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날일자 걸침을 통해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날일자로 지키고요. 다음에 밀고 날짜 걸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흑이었다면 먼저 오른쪽을 붙이고 한 칸 띄어서 백이 두 칸으로 벌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협공하는 걸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실전에는 그냥 협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양걸침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백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붙이고 들고 여기까지는 정석 진행이고요. 이때 흑의 좋은 수를 보여줬는데 흑이 여기서 협공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길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변 쪽으로 벌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교환을 하나 하고 붙이는 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이 들 수 있는 수는 하변으로 손을 빼는 것과 그리고 상변 쪽에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변으로 손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를 꼽아본다면 젖히는 게 싫었습니다. 젖혔을 때 백이 붙여서 나가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끼우는 약점이 남아있죠. 먼저 여기를 차렷을 하게 되면 호구를 치게 될 경우에 끊었을 때 단수 치고 공격을 해도 단수를 당하면 아래가 다 죽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약점을 지키자니 가운데를 끼우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백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실전에는 입구자로 먼저 지켜두었습니다. 날일자로 선수 교환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상변 쪽을 가져갔는데 이 수가 저는 이 바둑에서 첫 번째 실수이지 않은가 싶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상 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흑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만약에 상변을 두고 싶었다면 저는 날일자까지는 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이 중앙으로 나가면 그때 여기 우상 쪽을 지켜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지키게 되니까 백돌이 압박감이 없어서 입구자로 공격했을 때 흑돌이 도망가는 거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느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흑의 입장에서 받아놓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받게 되면은 주도권을 놓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키게 되면 하변에 손을 돌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걸치는 방향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 상황에서 하변을 둔다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 백돌과 오른쪽 백돌 어느 쪽이 더 약해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백돌이 더 약하죠. 그러니까 돌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먼저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 칸을 뛴다면 그때 여기 두 칸 뛰어나도 충분히 하변 쪽을 견제할 수 있었고 왼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한 칸으로 뛰었을 때 백이 여기까지 뛸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덮어 씌우게 되면은 곤란해지니까요.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예를 들어 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은 하변 흑돌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걸 걸치고 나서 들어가게 되니까 백이 한 칸 뛰고 젖히는 싸움이 만들어졌을 때 흑돌이 좀 불필요한 곳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젖히고 나서 치중을 알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수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들여다봤을 때 대책이 없었다면은 그냥 중앙으로 나가는 게 좋았는데요. 지금 실전에 제가 여길 들여다본 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길 그냥 받아주는 거는 교환만으로 흑이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으로 나갔을 때 백의 모양이 훨씬 좋지가 않죠. 나중에 여기까지 선수이니까요. 네, 그래서 백이 여길 먼저 들여다봤던 이유는 지켰을 때 손 빼기 위해서입니다. 교환이 있다면 끊는 약점도 단수치고 끊어서 두 점을 주는 대가로 반대편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지킨다면 뚫고 오른쪽으로 밀려 그랬습니다. 수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로 지키면 위쪽으로 끄는 다음에 아래는 못 잡아요. 살려주고 나서 중앙 쪽을 제압해 놓는다면 하변 집을 주긴 했지만 백흑돌 석점을 잡음으로써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아래로 다 지켜두고요. 그 다음에 양옥으로 지킨다면은 흑이 세력이 좋은 건 맞지만 하변 백의 실리도 좋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전의 흑도 이게 싫어서 왼쪽으로 지켰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지켜지면서 흑 돌의 위치가 중앙에 있는 것보다 조금 느려졌죠.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앙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한 수 정도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먼저 여길 뛰었다면 나갔을 때 왼쪽을 먼저 갈 수 있었는데 괜히 이걸 해버리는 바람에 후수를 잡으면서 백이 먼저 이 자리를 가져가게 됐죠. 이러면서 백 쪽으로 조금 더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덤이 20집이 있기 때문에 흙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왜 백으로 두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흙돌이 약한 돌이 너무 많아요. 아래에 있는 흙돌 석점도 약하고 반대편 위쪽까지 약한 돌이 많아지면 고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두텁게 두는 연습을 한다면 승률도 훨씬 높아지실 거고 더 탄탄한 바둑을 두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황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형세 판단이에요. 먼저 흙집부터 세워볼 건데요. 상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다 통으로 집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략 25집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하집까지 합쳐가지고 대략 35집 정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백의 경우에는 여기서 19집 정도, 여기 6집 정도 있으니까 합쳐서 25집에 여기 상변 쪽 집까지 하면은 한 27 정도 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집 차이로만 보면 흙이 8집 정도 우세한 상황에서 덤이 20집 있으니까 대략 28집 정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을 공격해야 될까요? 우리 편을 지켜야 될까요? 저는 형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세 판단으로 내가 유리한지 알고 있다면 굳이 한 번 더 싸움을 만들기보다는 1번, 2번, 3번 돌 중에 제일 약한 돌인 1번 돌을 한 칸으로 지켜놨을 것 같아요.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살려놓고 반대편 나가놓고 지킬 때 그 다음에 하변까지 지킨다면 모든 돌이 타개가 되면서 무난하게 이기는 바둑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다시 한번 백돌의 약점을 노리러 갔는데 저는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싸움을 거는 거는 가위가위보를 5판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3판을 이긴 상황에서 더 안 해도 3대2로 이겨 있잖아요. 하지만 바둑은 마지막에 이기는 쪽이 이길 때가 많거든요. 계속 싸움을 만들다 보면 마지막 판에선 질 수가 있잖아요. 한 번만 져도 마지막 판에 지게 되면 지니까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만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실전을 보시면 계속해서 싸움을 걸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타개하는 과정 속에서 백돌이 쌓이면서 우상 쪽에 있는 흑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 흑돌이 다 죽으면서 바둑이 끝났습니다. 보면은 너무 허무하게 지는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충분히 흑이 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래에서 싸움을 유도하다가 도망가는 와중에 우상이 죽어버리면서 바둑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둑을 두실 때 형세 판단을 하는 이유는 공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